위원장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의사 결정이 국민들 화를 더 돋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이후의 행보도 어쩌면 국민들의 그 화를 더 돋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 내지는 어떤 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죠. 이상민 장관이 아직도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대규모 참사가 났으면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 그리고 어쩌면 총리까지 내각 일괄 사퇴 정도 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항상 어긋나요. 기대에 보면. 근데 이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갈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시나요? 다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것까지 하면 정말 선거 망합니다라고 보고서는 올라갔을 거예요. 네. 보고서는 올라갔다. 그리고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는 이상민 장관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얼마나 지금 인기가 없으면 법무부 장관 후임자도 지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상민 장관이 일반적인 장관이었으면 다 내렸을 거예요. 이미 내렸을 거예요. 이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법적인 책임 부분은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때 어쨌든 이제 물러나는 방식이 제일 타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건 세트인데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실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특별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말 우리 김재섭 위원장의 수심이 다크서클이 정말 목까지 내려갈 것이다. 계속 하루에 1년씩 늙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당의 대응을 보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호미로 막어도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다 가래로 막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뭐 김준우 위원장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당시 이제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자리를 지키면서 총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장 사퇴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국민 말하자면 이 꽉 끌어오른 김을 누군가는 빼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내지는 뭐 정말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이태원 참사 이슈를 계속 가져갈 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미리 선조치를 했었어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총선 앞두고 또 특검법 나온다고 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태원 특별법 관련돼서 내용 비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무한정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반론도 있지만 이런 반론이 지금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은 어쨌든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거는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쌍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그전에 선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터진 것처럼 이태원 특별법도 저는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이제 쌍특검법이라든지 방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좀 신중한 느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든지 본인한테 조금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자들에게. 특히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까지도 아까 뭐 다들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이거 뭐 안 될 걸 알았나요? 이거 다 될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야권에서도 이거 참여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면 이런 특별법이라든지 논의를 하자고 할 때 논의 테이블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 돼요. 입법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거부해요.
그냥 거부하고 있다가 야 그러면 이거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야권에서 이거 패스트 트랙 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퇴장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막바지에 닥치면 그때 가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이거 그럴 줄 몰랐다. 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검사물이 덜 빠진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이랑 다릅니다. 검사물이 너무 안 빠져서. 왜냐하면 판사 변호사는 조정이라는 걸 해요. 합의를 봐요. 검사는 요거 되네? 밀어. 그래서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하고 기소 안 될 것 같은 건 이렇게 쟁겨둬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건 현안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소하고 수사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압도적이고 갖고 있는 물리력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합의도 보고 어떻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로 재직 중에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아들 관련해서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특검도 수용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주영 장관은 이상민 장관처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체조사위 수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수용을 안 해요. 이게 역대 최악인 거예요. 이 수용성에 관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본 보수가 기본적으로 했던 스탠스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한동훈 검사인 셈인 거예요. 기존 검찰들은 다 찔렀잖아요. 노건평, 이상득, 김홍일, 김홍걸, 누구냐 김현철 다 찔렀는데 여긴 찌르지도 않고 뭐도 아니고 검찰의 퇴행이에요. 이거는 정말. 전 보수의 검사님의 퇴행이고.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김진우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검사 출신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가 그런 거예요. 일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동기 단체방인가요? 메신저 단체방에 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또 이제 판사가 바뀌잖아요. 그럼 또 지연이 될 테고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에 공모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판사님 인터뷰 그런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본인도 어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결국 내가 예를 들어 부장판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변호사 해야 되겠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덧붙이면 이 판사님이 이제 출신 지역이 호남이라는 이유로 좀 오해를 받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호남 출신의 판사분들 중에도 보수적이신 분들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판사의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재판부 흔들기죠.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 존중하자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진짜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사또도 아니고 내가 50명이나 되는 증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얘기했거든요. 시간 오래 걸린다. 원래 오래 걸리는 거다라고 했지만 법리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거의 대부분의 의견인 건 사실이고 문제는 이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재판을 자주 열어야 되는데 보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저는 열심히 안 했거나 귀찮거나 내지는 무책임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저는 지연시켰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되게 무책임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고법의 강모 판사님이 과로사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재판 지연 때문에 국민들의 그것도 많이 크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나라고 그게 법원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형 로펌도 예외가 아니고 처우를 떠나서 조금 이게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예전보다 변호사들이 뭐 서면도 길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의 어떤 소장 판사들의 어떤 헌신이나 열정페이만으로 거긴 뭐 초과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닌 조직이니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 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50명씩 그 증인 채택하고 신청하고 한 건 검찰도 아마 굉장히 많이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이 분이 사표를 제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뒤에 거를 가지고 위증교사 관련해 가지고 되게 심리할 게 많아서 4월 총선 전에는 어차피 결과가 안 나오는 판이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럼 결국 결론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인사처리긴 하고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법원에서 판사들이 쭉 이제 퇴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사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요새 판사님들이 절대로 경무에 시달리지 않아요.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정말 근무 시간이 엄청 지금 줄었어요. 이게 노동인권 문제로 지금 양 당이 지금 근데 아니, 토론을 하는 이 모양새로 번지기 재판 때문에 지연 예. 상태는 김명수 대법원장 뭐 얼마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심각해졌어요. 기본적으로 뭐 야근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만 재판이 그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예, 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 10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만들어 놓고 이번에 사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원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2022년 9월에 됐기 때문에 2023년 작년 3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왔어야 돼요. 예. 증인이 많았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2명, 3명씩 심리하면 돼요. 증인 신문하고 기일도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잡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잡아도 재판부가 밀고 나가면 특히 형사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마냥 끌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예, 자초했어요. 사실 비난을. 이 알겠습니다. 시점에서 딱 하나만 환기하면 패스트트랙 때 이른바 빠루 논란 나경원 대표 비롯한 모든 사건이 아직도 1심이 안 났다는 알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이 결론이 총선 전에는 나오기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